네, 이번 시간은 이제 자기 개발과 인생 설계가 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이제 나라고 하는 존재가 누구인지로부터 시작을 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 또 행복의 조건들을 좀 살펴볼 거고요. 또 이제 자기 개발을 위해서 나를 알고 성장해가는 이제 그런 하루하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이제 그와 관련해서 성격 검사랄지 역량 검사에 대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가 하는 행위로서는 전두엽을 활성화시킨다 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타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그런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나는 누구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첫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나라고 하는 존재는 나의 이제 유전자에 의해서 1차적으로 결정이 되고요. 태어나서부터 성장 과정을 통해서 내가 접한 환경 요소가 영향을 미치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나의 경험으로 쌓이는 것이고, 그 경험은 내 뇌의 기억이라고 하는 형태로 이제 축적이 됩니다. 그것 전체를 일컬어서 우리가 이제 나의 커넥텀이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의 유전자는 지놈은 나의 설계자라고 볼 수 있고, 나의 환경과 또 내 의도적인 활동들, 이것들이 이제 시공자라고 볼 수가 있겠고, 나의 전두엽은 내 인생의 감리자로서의 어떤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생각한 대로 내 뇌의 신경회로의 배선이 끊임없이 매일매일 변화를 거치게 되고, 그걸 통해서 내가 내 인생이, 내 삶이 변화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내 인생의 거의 대부분은 이미 결정이 되어버렸습니다. 태어나는 순간 결정이 되어버렸고, 어렸을 때 자라나는 환경 속에서 거의 대부분이 다 픽스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내 인생이 끊임없이 변화를 겪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행복의 3요소에 대한 부분은 이거는 최인철 교수, 서울대 이제 행복연구소 소장님의 이제 얘기인데요. 이것도 이제 다른 여러 군데 이제 있는 얘기이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인간이 행복한 영혼을 갖기 위한 세 가지 요소로서 자유와 또 유능감, 관계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유나 관계에 대해서는 자유는 못 누리는 사람이 없지만 자유가 없다고 생각하면 그건 큰일이지 않습니까? 또 관계라고 하는 것도, 사회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은 원시 시대에는 생존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전히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우리는 관계가 흐트러졌을 때 굉장한 고통을 이제 느끼게 돼 있죠. 제가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유능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트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인생의 목표를, 장기 목표를 정해서 꾸준하게 그걸 추진해가는 그런 어렵고 험난한 어떤 인생 역정,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거기다 플러스 나의 어떤 우월감이나 자부심 또는 자존감, 이런 것들을 갖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나의 유능함이. 그래서 내가 뭘 잘하든지 간에, 근데 그 잘한다고 하는 개념이 내가 느낄 때, 내 몸이 느낄 때, 내가 의식을 하든 안 하든 간에 내 몸이 나를 느낄 때 내가 그걸 통해서 쾌감을 느끼고 성취감을 느끼고 보람을 느끼고, 아, 내가 이거 남들보다 더 잘하네. 이건 나 내 거 할래. 이거 하는 거 내 거 할 거야. 라는 그런 느낌을 내 스스로가, 내 몸이 갖게 되는, 그것이 바로 나의 유능함인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게 돼서 의미 부여를 하게 되고 계속해서 반복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속성 중에 하나는 생명의 영속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이제 그것을 확장시켜 나가려고 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생존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뭔가 잘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그런 어떤 쾌감을 갖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의미 부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도파민이 관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부 잘하는 사람은 계속 공부만 하려고 그러고, 운동 잘하는 사람은 계속 운동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관계에 있어서 이제 나의 친구 같은 경우에는 나의 행복에 있어서 약 한 15% 정도를 영향을 미친다고 그러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그 친구의 친구까지 3단계 영향 규칙이라고 그러는데요. 나의 행복에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은 이제 영향을 주고받는 것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끼리끼리 사실은 모이는 거기 때문에 이제 영향을 주는 것이기도 하죠.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제가 첫 시간에 이제 매슬로우 인간 욕구 5단계설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과 좀 유사하긴 한데요. 생존의 욕구, 사랑과 소속의 욕구, 힘 성취의 욕구, 자유의 욕구 또는 즐거움을 추구하는 욕구. 거기서 이제 세 번째 힘과 성취의 욕구가 바로 이제 저는 그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바로 이제 유능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경쟁에서 이기고 싶어하고 성취하고 싶어하고 성장하고 싶어하는. 저는 이제 식물을 주로 연구를 합니다만 식물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모든 생명들은 성장의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이제 생물들을 보면 영양생장을 거쳐서 생식생장으로 넘어가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겁니다. 자식을 보고 나서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에 있는 자연계에 있는 식물 동물들을 보면 일회 생식종입니다. 생식을 하고 자식을 보고 나서 바로 생을 마감하는 것이죠. 대부분의 이제 농작물이나 물고기나 이런 애들이 다 일회 생식종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긍정심리학에서 보면 이제 플로이릿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이건 우리말로 이제 번영, 번성 이런 개념인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그런 이제 삶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는 5가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걸 이제 펄마라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이제 긍정적인 정서가, 긍정적인 마인드, 이게 이제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아닌드 마인드라고 하는 그런 이제 물질과도 관련인데 행복 물질과도 관련이 되어 있고요. 또 이제 외형적인 그런 이제 성격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몰입은 이제 앞에 슬라이드에서 나왔던 것처럼 우리가 성장하기 위한 핵심 이제 포인트가 몰입이라고 그러시죠. 그다음에 이제 긍정적인 관계,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 또 나의 삶이 이제 의미가 있고 또 내가 성취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 여기 나오는 것처럼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몰입과 삶의 의미와 성취가 저는 이제 어떤 유능함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항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나의 유능함을 발견하고 계속 그 유능함을 매일매일 실현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얼마나 내 인생을 행복하고 풍요롭고 성공으로 이끄는 지름길인지 하는 것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겠습니다. 또 우리 이제 인생의 행복을 결정하는 요인은 연구자들에 따라서 수치는 조금씩 다릅니다만 대체적으로 유전적인 요인이 한 절반, 환경적인 요인이 한 10%, 또 의도적인 나의 활동이 약 40% 정도 됩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유전자 반, 환경 반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환경은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노출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영향은 그렇게 이제 크지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나의 이제 의도적인 활동이 이제 더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목표를 정해서 그것을 끊임없이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상당 부분 달라진다는 것이죠. 또 이제 어떤 행복 연구자들에 의하면 여러 가지 이론이 있지만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저기 지금 한 커플이 남자 여자가 이렇게 즐거운 표정을 지으면서 식사를 하고 있는 요 한 컷의 사진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음식과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다 이제 디테일, 마이너한 요소들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그럼 돈은 필요 없냐? 당연히 돈은 필요합니다. 돈이 절대적으로 궁핍된 상황에서는 돈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돈이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해지면 중산층 정도 되면 돈보다는 다른 요소들이 이제 행복을 결정한다고 하는 것이죠. 나를 알고 성장해가는 하루하루라는 이제 주제를 제가 정해봤는데요. 첫째 이제 나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게 뭘까? 나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나는 어떤 사람인가? 또 내 삶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었던 충격적인 어떤 중요한 하나의 사건이 있다고 그런다면은 그때가 언제 누구하고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하는 것을 좀 우리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무엇보다도 나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나의 취향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성적 취향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만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서 나는 취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는 좋아하고 싫어하고 나빠하고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특별히 뭘 좋아하는지 그게 이제 접근 동기에 해당되는 것이겠죠. 내가 잘하는 것. 또 내가 특별히 싫어하거나 꺼리는 것이 무엇인지 이게 바로 이제 회피 동기고 결국은 내가 잘 못하는 유능하지 않는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이제 그와 관련해서 이제 나의 습관을 한번 리스트업을 해보고 그 습관 중에서
좀 고쳐야 했다고 생각되는 나쁜 습관이 뭔지, 그게 있다 그러면 그거를 고치려는 시도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제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 나쁜 습관은 절대 안 고쳐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만큼 노력은 이제 해봐야 되지 않겠다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의 유능함이라고 하는 부분, 내가 무엇을 할 때 기쁘고 몰입이 되고 성취감을 느끼고 내가 하루하루 성장을 해 가는지, 그게 무엇이냐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나의 유능함이 되는 것이고요. 또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있다 그러면 그것들의 이제 공통 분모를 찾음으로써 내가 무엇을 잘하는구나, 뭘 좋아하고 무엇으로부터 쾌감과 어떤 성취감을 느끼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반대로 이제 자신 없고 꺼리고 자꾸 내가 미루는 것이야말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라고 사실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은 내가 한마디로 말하면 유능하지 못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것을 내가 과연 극복이나 보완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이런 것들을 한번 하나하나 정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저는 이제 킬리만자로 표범과 시계 바늘의 비유를 하는데요. 저는 이제 이상세계를 추구하고 뭐 어떤 절제를 하고 굉장히 삼가하고 이제 그런 어떤 삶을 살았다고 스스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제 뇌과학이나 이런 심리학 이런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이게 결국은 비관주의고 염세주의적이고 안 좋은 고통은 뇌에 해당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제 시계바늘처럼 현실의 이익을 추구하고 타협적이고 뭐 즐기고 출세지향주의적인 이런 것들을 저는 옛날에는 너무너무 안 좋은 것으로, 아주 인생 망나니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저는 사실 좀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게 아니었던 것이죠.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고 제 자신의 본성이 무언지를 사실 느끼지 못하고 그냥 억압을 한 채로 무시를 했던 겁니다. 이를테면 이렇습니다. 제가 이제 집에서 뭔가 마음에 안 들거나 그런 일이 있어도 저는 잘 표현을 못 합니다. 그럼 제 집사람이 마음에 안 들면 마음에 안 든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라고 자꾸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은 그런 게 익숙지 않다 보니까 제가 그것을 싫어한다는 것 자체도 잘 의식을 못 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것은 나도 모르게 내 몸이 싫어했구나. 그것을 나는 그런 어떤 나의 욕구와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억압하는 것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내가 미처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20세기 최고의 이제 철학자 중에 한 명인 니체가 얘기한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책에 나온 유명한 얘기입니다만, 인간 정신의 이제 세 가지 변화 과정. 첫 번째는 이제 낙타의 상태. 제가 바로 이제 그 상태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사회적인 가치나 규범이나 어찌해야 된다고 하는 착한 아이 콤플렉스에 걸려서 복종과 순응. 실제로는 질적으로 화학적으로 변하지 않았으면서 그것을 억압하고 무시하고 이렇게 절제하는 그것을 하면서 나는 그게 없어, 나는 그렇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착각 속에서 살았던 것이죠. 그 단계를 벗어나면 나 이것은 싫어요 하고 저항을 하고 명확하게 거절을 하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이제 사자의 상태라고 그러는데요. 물론 이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고 싶은 걸 하고 하기 싫은 것을 하지 않는 이런 이제 자유를 쟁취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이제 완성된 상태는 아니라고 그러고요. 마지막 단계에서는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상태가 돼야 된다. 이것을 이제 다른 말로 이제 초인이라고 그럽니다만은, 이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생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다. 이 우주에 하나의 생명으로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진짜 티끌만큼도 가치가 없는 것이고, 사실은 내가 의미를 두고 가치를 부여하는 그 자체가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믿어서 그렇게 확신을 해서 그렇게 가치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느껴지는 허상일 뿐이거든요, 사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걸 니힐리즘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허무주의를 극복을 하고 인생 자체를 그 자체로서 즐기고 만끽하는 그런 어떤 상태. 저는 아직 이런 상태가 못 된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이런 상태가 가장 바람직한 그런 삶의 형태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루기 버릇이는 저희는 이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나쁜 버릇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인지적으로 보면 뭐 여러 가지 그 상황들에 대해서 인식하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자신 없는 일이나 뭐 또는 대인 관계, 또 제 자신의 어떤 자존감에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꾸 저는 미루는 버릇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감정적으로 특히 이제 사람과 대하는 것을 되게 힘들어 했었고요. 근데 이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지적 접근으로 이제 그런 생각을 멈추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감정적인 접근으로서 감정의 근육을, 맷집을 키우는 것이죠. 그런 것도 추천을 하고 있고, 행동적 접근으로서 당장 해치우기 전략. 이게 이제 보시면 이제 5초의 법칙이라고 하는 책이 이제 나온 게 있는데요. 당장 그런 생각이, 그런 느낌이 드는 순간 바로 실행을 하는 것이죠. 미루지 못하게. 내 스스로가 미루지 못하도록 내 몸을 이제 조이는 것이죠. 그런 이제 노력도 이제 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보니까 옛날 자료를 찾다가 본 것인데 2003년도에 제 행동 양식입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하나도 안 바뀌었더라고요, 보니까. 물론 이제 이것이 뭐 미루는 버릇이나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인간관계, 대인관계, 서툰 거, 소극적인 거, 이런 것들을 개선해야 했다고 삶의 목표를, 1년의 목표를 세웠었는데 여전히 이제 본질적인 요소가 안 변했다는 거죠. 뭐 부분적으로 일부 이제 조금 개선이 된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만 본질적으로 제 어떤 속성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 이제 나의 유능함과 관련해서 이제 나의 성격 검사 이것들 보통 이제 우리 학교에서 이제 MBTI 검사들을 많이 합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INTP형인데요. 이런 이제 내가 외향인지 내향인지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이게 이제 조사를 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성격 강점 검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셀리그만 박사가 이제 개발한 방법인데요. 그래서 뭐 지혜랄지 인간에 대한 사랑 또는 용기, 절제, 정의감이나 초월 능력 이런 각각의 영역들에 대해서 세부 성격을 정해가지고 내가 어떤 부분에 점수가 높은지 또는 중간인지 또 어느 부위에 특별히 약한지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의 장점이자 동시에 단점은 뭐냐면 실제 상황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느끼는지 하는 정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내 행동 패턴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대체적으로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저를 위한 책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요. 혼자가 편한 사람들이라는 그 책을 보면 내향인의 속성에 대해서, 특성에 대해서 분석을 해놨습니다. 전 세계 인류 중에 한 70% 정도가 이제 내향인이라고 합니다만, 그 안에서도 세부적으로 보면 주도형이 있고, 주로 이제 CEO나 정치가들입니다. 또 비범형, 어느 특정 분야의 어떤 작가나 뭐 이런 분들이죠. 그 다음에 세시명, 뭐 예술가형이나 이런 것도, 은둔형, 이렇게 자폐증에 걸린 그런 분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내향인들의 경우에는 그거를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스몰 토크는 쉽게 말하면 잡담입니다. 의미 없이 하는 사람들 간에 그냥 이렇게 즐기는, 그냥 이렇게 별 의미 없이 던지는 이런 얘기들이 생존에 매우 중요한 거고요. 우리의 어떤 삶을 윤택하게 하게 하는 중요한 그런 수단이 사실은 된다고 합니다. 또 이제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타인에게 관심을 갖고 감정을 표현하고 표출하고 이렇게 베푸는 이런 노력들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지 않으면 그렇지 못하는 그 상태를 항상 머물러 있기 때문에요. 뭐 내향인과 외향인의 여러 가지 뭐 혈류, 뭐 경도랄지 신경 전달 물질, 신경계 구조 이런 특성들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이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그 교과서에서 나온 정보입니다만 대학생들의 핵심 역량 영역인데요. 자기 관리 역량이랄지 또 이제 종합적인 사고력 이 부분이 저는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대인 관계에서 보시면 이제 리더십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리더십보다 더 중요한 게 팔로우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팔로우십은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그 조직에서, 조직 내에서, 내가 속한 조직에서 그 조직의 업무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목표 달성을 위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역할이나 기여를 하는 그런 자세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팔로우십이 좋아야만 우리가 유능한 리더도 될 수 있는 것이고요. 팔로우십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 진짜 필요한 것은 리더십이 아니라 팔로우십이다. 그래서 팔로우십을 어떻게 하면 함양을 시킬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좀 별도로 노력을 해보는 그런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뭐 다중지능 이론에 의해서 인간 지능을 또 8가지로 나눠보기도 하는데요. 뭐 대동소이합니다. 생략하겠습니다. 폴란드가 개발한 이제 직업 선호도 검사 같은 게 있는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기질이 관계형이냐, 어떤 것에 집중을 하느냐, 뭐 사고형이냐, 뭐 이런 건데요. 이것도 이제 참고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제 본인의 뭐 흥미나 뭐 성격, 뭐 그러니까 생활 패턴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일본 사람이 개발한 겁니다만, 물론 여기에 나오는 정보 자체는 이미 이제 뇌 영상 장치의 발달에 의해서 이미 다 알려져 있는 겁니다. 뇌의 어느 부위가 어느 영역을 담당하는지는 이미 알려져 있지만, 이분이 이제 뇌 번지라고 하는 이제 컨셉을 이용해서 우리 뇌의 이제 각각의 영역들이 어떤 주요와 기능들을 하는지를 번지를 이제 매겨놨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사고계는 우리 전두엽 부분이겠죠, 당연히. 감정계는 우리 이제 이 대뇌 변형계 부분이겠고요. 이제 전달계, 그다음에 이해계, 뭐 운동계, 청각계, 시각계, 기억계에서 각각의 이제 영역들이 이제 할당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특히 나이가 먹어서 이제 중년, 노년이 됐을 때는 특히 치매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약한 부위가 어디인지 그것에 대한 이제 개발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어떤 노력들을 젊어서부터 한다고 그러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적극적으로 좀 더 두뇌의 컴플렉스를 개선하기 위한, 사람마다 어느 모든 뇌 부위가 다 발달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이거는 보상관계입니다. 어느 부위가 상대적으로 발달되어 있으면 다른 부위가 거의 필연적으로 약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뇌 컴플렉스 부분을 어느 부분이 내가 약한지를 알고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이제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요. 우리가 이제 좀 더 브로드하게 봤을 때 뭔가 하고 싶다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이런 사고, 그런 것을 통해서 내가 만약 운동을 싫어한다 그러면 일부러 운동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내가 어떤 취약한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직업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직업에 대해서 누군가 좀 물어보면 저는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직업은 먹이 활동이다. 우리가 자연 다큐를 보면 흔히 볼 수가 있죠. 단지 이제 분업에 의해서 역할 분담을 한 것일 뿐이고 생계 수단인 것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직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 욕구의 대부분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생존의 욕구뿐만 아니라 안전, 또 애정, 소소, 존경의 욕구, 더 나아가서 자아 실현의 욕구까지를 담당해주는 매우 중차대한 그런 부분이 바로 직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직업과 관련해서 저는 이제 국가대표론을 이제 자꾸 주장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스포츠의 예를 든다고 그러면, 내가 국가대표가 되고 싶어. 근데 인기 종목, 축구나 야구나 이런 것은 워낙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내가 국가대표가 될 자신이 없어. 그럼 어찌해야 될까요? 비인기 종목의 국가대표. 근데 이제 그 종목이 진짜 하잘것없는 쓰임새 없는 그런 게 아니라, 비록 밥그릇은 작지만 국가의 우리 미래 사회에 꼭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골라서 그런 부분에 내가 10년 또는 만 시간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한다고 그러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것이고 국가대표가 결국 돼서 내가 먹고 사는데 큰 지장이 없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두엽을 깨우라 하는 부분은 이제 앞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전두엽은 우리 뇌 중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중차대한 역할을 하는 것인데요. 이것도 이제 처음에 밝혀진 이제 과정들을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요 이제 그 광부가 폭발 사고가 나가지고 파이프가 뇌에 박히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생명은 건졌는데 그 다음부터 사람이 이상해지는 겁니다. 어린아이처럼 되고 막 감정 조절이 안 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뭐지? 하면서 이제 연구를 하게 되다 보니까 이 전두엽 부분이 망가졌는데, 그 전두엽이 바로 이제 이런 기능을 하더라고 하는 것을 연구를 통해서 이제 밝혀지게 된 겁니다. 이게 이제 1930년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자아라고 하는 것, 나의 작업 기억이 있는 곳이 바로 이제 전두엽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새로운 일을 배우고 신나고 뭐 이런 거를 할 때는 아까 뭐 쾌감이나 뭐 불쾌감 다 전두엽과 소통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새로운 것을 만날 때마다 전두엽이 활성화가 됩니다. 반대로 이제 아무 상관없는 그런 허접한 일을 하거나 생각을 할 때는 전두엽이 꺼져버리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전두엽이 켜졌을 때 우리가 나타나는 그 현상입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몇 가지 정도가 본인의 지금 현재 상태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보니까 이제 뭐 집중력이랄지, 뭐 과거 경험을 통해서 더 나은 계획을 세운다든지, 우리가 이제 과거가 아닌 현대를 바탕으로 생각한다는, 이게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우리는 과거를 가지고 살아요. 왜요? 내 뇌 속에 저장되어 있는 기억과 내 정서 뇌에 저장되어 있는 그걸 끄집어서 낯선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전두엽이 살아있으면 그 현재 상태를 치열하게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하면서 방법들을 찾아가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활성화가 안 되면 그 과거의 경험, 과거의 공포, 그걸 갖다 그대로 그냥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매우 중요한 전두엽의 이제 그런 기능입니다. 이제 반대로 전두엽이 완전히 이제 셧다운이 됐을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뭐 별로 감정적인 감흥이 없다든지, 어떤 이런 감정의 기복도 없고, 맨날 같은 거, 일상적인 거, 예측 가능한 루틴한 것만 계속 하고 싶어 하고, 매우 감정 조절이 안 되고 막 이런 것들.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보니까 이게 상당히 많네요, 이게. 그래서 우리의 일상 하루하루 일과 중에서 과연 내 하루는 전두엽이 얼마만큼 켜져 있는지. 근데 이제 우리가 전두엽이 켜져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내 의식이 살아있다고 하는 그 순간이고요. 연구자들에 의하면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한 95% 정도는 의식이 없는 무의식 상태로 산다고 합니다. 기억에 의존해서. 그래서 내가 진짜 의식이 깨어있는 상태로 사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는 의식을 얼마만큼 깨울 수 있느냐, 즉 전두엽을 얼마만큼 활성화시켜서 내 작업 기억을 풀 가동시키느냐, 그 노력 여하에 이제 달려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뭐 이타적인 모습도 보여야 하는 건데,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이죠. 이기적인 게 나쁜 건 아니고, 모든 생물이 다, 생명이 다 자기 본이죠. 이기적이라는 것은 좋고 나쁘고의 개념보다는 그런 자기 본의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을 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우리 인간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이기적인 꼴을 못 봅니다. 그렇죠? 왜요? 내가 저놈을 어떻게 해먹어야 되는데 저 사람이 나를 해를 가할 테니까 그 사람은 본능적으로 싫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금이라도 이타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는 이제 필요가 있다는 거고, 그래서 우리 가까운 친구들끼리는, 가족 구성끼리는, 연인 간에는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이타적인 그런 행동을 많이 하죠. 그것은 바로 그 자체가 나의 이익에 부합이 되기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그게 이제 좀 더 확대를 하면 나의 형제가 되고, 나의 이제 사촌이 되고, 나의 부족이 되고, 더 나아가서 이제 나의 국가가 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 인간은 이분법적으로 이기주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뭐 여다, 야다 모든 것들이 다 보면 너무 참 이해가 안 갈 정도로, 허접할 정도로 그런 이제 반응들을 우리 인간이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흡혈박쥐의 이제 예를 보면, 박쥐들은 한 이틀 저녁만 먹지 못하면 죽는답니다. 근데 이제 사냥을 나갔는데 매번 이제 피를 빨아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피를 못 빨아먹었을 경우에는 주변에 이제 동료가 이제 피를 토해가지고 이제 그걸 받아먹고 산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은혜를 받은 박쥐는 나중에 꼭 갚아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거부를 하면 이 사기꾼을 끝까지 찾아서 징벌, 응징을 이제 한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 사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신뢰관계, 또 누군가에 대한 이타적인 행동, 생각, 이런 것들이 매우 이제 환영받고 가치를 인정을 받는 게 바로 모두가 다 이기적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높게 치는 거고, 그것을 좋아하는 거죠. 왜냐하면 나한테 그게 이익이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 최후 통첩 게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뭐 간단한 실험입니다. 뭐 10달러든 100달러든 이제 돈을 공짜로 줘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제안자한테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그 대신에 그 돈을 뭐 100달러다 그러면 뭐 90달러를 당신이 갖고 10달러를 다른 사람을 줘도 되고 50대 50은 나눠도 되고, 그건 당신 마음대로 하는데, 그것에 대한 반응자는 어떻게 하냐면 그 제안을 받거나 아니면 거절하면 둘 다 돈을 못 받는 이제 그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대부분 우리가 이제 한 5대5 정도로 나누는 사람들이 제일 많답니다. 굉장히 우리가 세상이 살만한 세상이죠. 근데 이제 한 8대2나 9대1 정도로 이렇게 제안을 받으면 그 응답자가 약 한 67% 정도가 거절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9대1이면 100달러 중에 10달러를 받잖아요. 근데 10달러면 몇 달치 월급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도 나 싫어, 네 그런 꼴을 나 도저히 못 봐주겠어 하고 거절을 이제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뇌 속에 세로토닌이 부족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거절률이 82%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불만이 사실은 많아지는 거죠. 사회에 대한 불평불만이 있거나 이런 것들도 뇌에 이제 세로토닌의 함량과도 이제 관련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우리가 공정한 사회를 요구하는 것은 어떤 정의롭고 이런 게 사실은 아닌 겁니다. 나의 이익을 보장받겠다는 그런 이기심의 발로인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누구에게 한 사람에게 집중되지 않고 공평하게 유지되는 그것은 사회 정의상 맞습니다만 그것이 정의인 양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가 될 것 같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인간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고정된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성장하는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끊임없이 변화되는 뇌의 어떤 신경 가소성을 가지고 있어서 나는 하루하루 성장해 갈 수 있는 그런 존재다 하는 이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제 그 삶 속에서 매일매일 그게 눈덩이처럼 불어서 5년, 10년 그 이상이 됐을 때 어떤 성과가 나타날 수 있고 한 분야의 이제 전문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나의 유전자와 환경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거기에 사실은 내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더 이제 가미가 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나의 경험이 되는 것이고 이게 내 뇌 속에 기억의 형태로 저장되어 있고 이게 나의 커넥터이다 하는 것이고 내가 이제 성장해가는 과정을 보면 나의 유능함을 발견하고 끊임없이 그것을 실현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미루지 않기를 할지 이런 나의 어떤 잘못된 습관을 고치는 노력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저는 이제 응급뇌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앞으로는 쾌락뇌를 갖고 싶습니다. 그러한 어떤 삶의 태도로 조금씩 이제 변해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자기 개발하고 성공을 한다는 얘기는 결국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의 전두엽, 특히 전두엽 부분을 활성화시켜서 내 작업 기억을 최대한 풀 가동하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 시간을 늘리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결국 나의 이제 경험이 되고 내 안무 기억이 돼서 내 커넥텀이 변화되고 나의 삶이 변화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